가습기라는 제품을 떠올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꼬리표처럼 세균이라는 키워드를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왜 가습기 하면 세균을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지? 전 이거를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입자 크기입니다. 다시 한번, 입자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습기를 떠올릴 때 세균이란 키워드를 함께 떠올리게 됐습니다. 가습기를 떠올리면은 흔히 나오는 걱정거리들, 아마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세균 걱정. 빼놓을 수 없겠죠. 두 번째, 축축 걱정. 야, 가습기를 내가 밤새도록 이제 켜고 잤더니 왜 이렇게 주변이 축축해져? 세 번째, 야, 관리 잘 안 하면 세균 번식 쉽대. 물때 잘 낄 수 있대. 관리 잘해야겠다. 하면서도 좀 귀찮아질 때도 있고, 분해해서 세척하려고 했더니 분해가 너무 어렵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소홀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1번과 2번 이 세균과 축축 걱정이 왜 걱정거리가 됐는지를 입자 크기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아마 옵티미스트를 지금 옆에서도 두고 집에서 쓰고 계신 분들 이제는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옵티미스트가 출시가 되기 전에 리더님들 가습기라는 제품 이 형태를 그냥 떠올리면 보통 어떤 모양이, 어떤 형태가 좀 떠오르셨나요? 뭔가가 뿜뿜뿜 뿜어져 나오는 이러한 형태가 많이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뿜뿜뿜 뿜어져 나오는 형태가 이 가습 방식으로 따지면은 초음파 가습기의 형태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수조에 물이 담겨 있고 이 담긴 물에 초음파 진동을 주면은 이 물통에 담긴 물이 입자가 쪼개지면서 누군가는 수증기라고 표현을 하고 누군가는 뭐 연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작아 보이게 좀 이제 수분 입자가 분출이 됐던 건데요. 이게 사실은 작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일 정도면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가습기를 쓰고 있는데 관리를 너무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물도 안 갈아줘, 뭐 관리도 안 해. 그래서 이제 물때 스멀스멀 뛰고 이제 세균까지 번식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도요, 그 사람은 아마 쓸 겁니다. 왜요? 세균이 설사 번식했다고 하더라도 사람 눈에는 세균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으로 계속 쓸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요? 계속적으로 이걸 제품을 틀었을 때 이 물통, 수조에 있던 물이 쪼개져서 분출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분 입자가 분출된 수분 입자가 눈에 보인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 수조는 지금 뭐도 같이 있었어요? 관리 안 해서 세균도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이 세균 눈에 안 보입니다. 즉 수분 입자보다 세균이 더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분출이 될 때 함께 이 세균도 쫓아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된 가습기는 이렇게 세균이 쫓아나올 수가 있고 세균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축축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분 입자가 눈에 보일 정도다 보니까 이게 멀리 틀어오면 날아가야 되는데 이 눈에 보일 정도여서 무게가 어느 정도 있겠죠. 그래서 멀리 못 가고 슝 떨어지고 해서 그 주변이 축축해졌던 거예요. 이제 왜 가습기를 쓸 때 세균이 걱정이 되고 또 축축 걱정이 됐는지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옵티미스트는, 우리 아메이는 이 세균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안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조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안심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안심을 하게 만들었냐면요. 우리 옵티미스트 같은 경우는 아주 100번 양보해서 이 옵티미스트를 쓰는 사람이 관리를 너무너무 안 해가지고 수조에 설사 세균이 번식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쓰는 옵티미스트에서는 세균이 함께 분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왜요? 우리 옵티미스트에서 분출이 되는 수분 입자는요 너무 작아요. 얼마나 작냐면은 세균의 사이즈를 보통 1000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이 나노미터의 단위는 아까 우리 그 미세먼지 이야기했을 때 마이크로미터 있죠. 마이크로미터보다도 작은 단위가 나노미터예요. 얼마나 작은지 이제 아시겠죠. 그 세균의 사이즈가 1000나노미터인데 우리 옵티미스트에서 분출이 되는 수분 입자 사이즈가요 0.2나노미터예요. 세균보다도 무려 5000배가 더 작다란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설사 이 옵티미스트에서 수조에
세균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균이 뭐 발생을 해서 나오려고 그러면 어디 뭐 탈만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수분의 입자에. 근데 수분 입자가 너무 작아서 세균이 어디 탈 데가 없는데 하면서 쫓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조에 세균이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수분만 분출이 되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 하지만 구조적으로 그렇게 잘 만들어도 당연히 세균은 발생을, 번식을 안 해야지 좋은 거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 세균이 번식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바로 UVC LED 기술력입니다. 우리 뭐 이스프레잉에서도 워낙 많이 들어보시고 또 설명도 잘 하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바로 UVC 파장을 통해서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자외선을 조사를, 빛을 쬐주는 거죠. 이 UVC 안에서도 파장에 따라서 살균력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파장에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265나노미터에 가까운 260에서 270나노미터의 파장이 쬐어짐으로써 살균력이 가장 뛰어난 그런 파장을 보인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담겨있는 수조부터 필터 그리고 펜까지 99.9% 살균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축축 걱정은 어떻게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겠나 보니까 요거는 역시나 가습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초음파 방식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게 가열식 가습 방식이 있죠. 이 가열식 가습 방식은 우리가 옛날에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물리적으로 원초적으로 좀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난로에다가 주전자 올려놓으면 이렇게 끓이면서 수증기가 나오죠. 그거는 수증기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습도가 올라가요. 그게 이제 가열식 방식의 원형이라고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또 삶의 지혜로 습도를 올렸던 방식 중에 하나가 방에다가 수건 널어놓거나 뭐 빨래를 널어놓거나 이런 행동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빨래가 마르는 과정, 수건이 마르는 과정 분명히 마르면서 습도는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마르는 과정은 눈에 안 보입니다. 물이 증발을 하기 때문이죠.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말하면 물이 기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전자가 끓는 거를 기계로 구현한 게 가열식 가습 방식이었다면은 이렇게 빨래가 마르는 방식을 기계로 구현한 방식이 제품이 기화식 가습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메이는 기화식 가습 방식을 채택을 해서 우리 옵티미스트라는 제품을 탄생이 된 거고요. 이 구조를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수조에 물이 담기기 위해서 수조가 있을 거고요. 요 수분 필터를 보시면은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요. 굉장히 우리가 도톰한 석유 소재로 제작을 했다는 거 이제 아실 겁니다. 물을 많이 머금으라고 그렇게 만들었고요.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이유는 물을 빨리 머금으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즉, 이 수분 필터가 젖음으로써 그리고 이 수분 필터가 마름으로써 기화를 하면서 습도를 올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아무리 작은 입자여도 무게가 가벼워도 알아서 멀리 날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더 멀리 날아가라고 펜이 들어있는 역할도 합니다. 괜찮죠? 정말 많은 것들을 좀 신경을 쓴 그런 제품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균 그리고 축축 걱정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데요. 마지막 이 세척 걱정도 정말 많은 부분들을 신경을 썼습니다. 바로 분해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분해가 너무 쉽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우리 옵티미스트 이제 실물 안 보신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혹시라도 난 아직 내가 우리 집에서 쓰지는 않아 하시는 분들이요. ABC 가시면 아마 옵티미스트 다 진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케이스를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요. 왔어요. 분해 끝이에요. 더 이상 더 뺄 게 없어요. 그냥 이 케이스만 들었는데 바로 수조와 필터가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조 그냥 손 안 들어갈 걱정할 필요 없이 너무너무 간편하게 간단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세척에 대한 부담이라던가 관리에 대한 걱정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이 수조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은 뭐 며칠에 한 번씩 관리를 해주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뭐 집마다 컨디션은 모두 뭐 습도라던가 오염도라던가 이런 건 다를 수 있어서 무조건 딱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팬의 경우에는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분리를 해서 세척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 팬을 분리하실 때 조금, 너무 좀 빡빡해서 안 빠져요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두 개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돌리는 방향을 한번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병뚜껑 돌리는 그 방향이 있죠. 시계의 반대 방향이죠. 이 병뚜껑 돌리는 방향이 아니라 그거랑 반대로 돌리셔야지 열립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병뚜껑 돌리는 방향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병뚜껑을 조이는 방향으로 돌려야지 팬이 분리가 되는 방향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실까봐 오픈 클로즈 펜에 적어놨으니까 그것도 잘 보고 해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조여서 안 풀린다라고 하신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여성 리더님들이 조금 많으셨는데 아무래도 남자 리더님들보다는 조금은 더 손목힘이 약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그런지 여성 리더님들 같은 경우는 손목힘이 좀 약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고무장갑 같은 거 끼시고 한 손 잡아주시고 돌려주시면은 조금은 더 수월하게 분리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터입니다. 필터 세척도 굉장히 간편하게 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무실에서도 옵티미스를 틀어놓고 있는데 이 필터 관리가요 너무너무 간편한 게, 일단 필터가 담길 만한 수조, 통 아무거나 괜찮아요.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필터가 잠길 만하게 물을 채워주십시오. 여기 아마 설명서에는 3리터 정도라고 표현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물을 넣어주신 다음에 구연산을 3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희석을 해주시고 나서 필터를 담그고 그대로 10분 정도 뭐 유튜브를 한 편 보고 오시든지 뭐 집안일 잠깐 하고 오시든지 뭐 10분 뒤에 오셔서요. 미끄덩한 감만 없게 헹궈만 주십시오. 그게 관리입니다. 제가 지금 말로 설명을 해서 좀 긴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냥 담가놓고 물로 한번 헹궈주세요.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만 해주시면은 정말 간단하게 말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나는 이런 것도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세탁기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섬유 소재이다 보니까 세탁기에 넣게 되면 좀 이리저리 막 부딪히겠죠. 이런 것들 조금은 더 해지지 말라고 세탁망에 넣어서 하시면은 조금은 더 해짐 없이 오래 쓰실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사항은 그 워셔블 필터는 반독 세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제 넣지 마시고 그냥 헹굼 탈수 코스로만 돌려주시면은 괜찮겠습니다. 이것도 며칠 한 번씩 관리를 해주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이거야말로 정말 집마다 컨디션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쓰시다 보면은 뭐 2, 3일에 한 번씩, 3, 4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 신호를 약간 노란 색깔 물때가 스멀스멀 끼려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낀다고 너무 바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내가 관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기본에도 충실한 정말 다양하게 기능들을 많이 넣은 옵티미스트입니다. 보통 주무실 때 많이 쓰실 걸 알았기 때문에 취침 모드 따로 만들어 놨고요. 취침 모드 눌러주시면은 23dB로 굉장히 조용하게 동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물질이 삽입이 인식이 된다거나 동작 중에 케이스가 들린다거나 하면은 그때도 팬이 돌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 팬 멈춤 기능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습도가 40% 미만일 경우에 건조한 시절에 그렇게 우리 A 버튼 자동 모드를 눌러주시면은 건조한 것보다는 더 습도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자동 모드도 동작을 할 거고요. 이 자동 모드가 잘 동작하려면은 습도 센서 잘 동작해야겠죠. 무려 10초에 한 번씩 동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수위가 다 달아서 물이 없다라고 램프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이게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 1시간 동안은 팬이 돌다가 수조의 물기를 최대한 말리고 나서 꺼질 수 있게 필터 자동 송풍 모드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전력은 무려 10W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이 10W는요. 최고단 3단 기준이기 때문에 보통 3단으로 계속 놓고 쓰지는 않으시겠죠. 1, 2단 또는 뭐 오토로 놓고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것보다도 더 그럼 적게 들겠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공기청정기 그리고 가습기 지금같이 추워지고 건조한 계절을 왜 함께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우리 옵티미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한 공간에 놓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딱 붙이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띄워놓고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겠고요. 이 옵티미스트 지금 신제품인 만큼 출시가 되고 나서 출시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품 45만 원입니다. 본품만 구매를 하셔도요, 이 5만 원 상당의 워셔블 필터를 무료로 드리고 있는 프로모션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가습기 필요하신 분들은 이 혜택,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성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을 공기 맑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숨은 깨끗하게 생활은 촉촉하게라는 주제로 옵티미스트와 앰모스피어 스카이 교육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